네, 안녕하세요. 초등 부모님들의 고민이 해결되는 그날까지 함께하는 이서윤의 초등생활 처방전입니다. 마음생활 학습 독립의 도움의 사다리가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고민 사연으로 찾아왔습니다. 한번 함께 보실게요. 안녕하세요. 매번 정성스러운 영상과 글 너무 감사히 잘 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이 학습 방법에 관련하여 고민이 있어 글 남깁니다. 저희 아이는 초3 극외향 여아이고요. 한글 독서 좋아하고 운동, 노래 등 다양한 방면에 관심도 많고 욕심도 꽤 있는 아이예요. 어릴 때 영어 노출은 자연스럽게 조금씩 해줬는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가정에 큰일이 있어서 제가 봐줄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동네 원서로 수업하는 공부방 형태의 곳을 다니게 되었어요. 1년 조금 넘게 다니고 있는데 아이는 친구를 워낙 좋아하는 성격이라 재미있게는 다니고 있는데 아무래도 집에서 노출할 수 있는 양에 비해 많이 부족해 보여요. 이제는 제가 집에서 봐줄 수 있어서 다시 엄마표로 해보고 싶어서요. 영상 노출이랑 원서 그림책 충분히 노출시켜주고 싶은데 아이는 친구들 사이에서 본인만 빠져나오는 게 싫다고 하네요. 엄마표와 병행해볼까도 생각해봤지만 둘째가 많이 어려 5살이에요. 이 어린이집에서 오는 순간부터 첫째 공부 봐주기가 매우 어렵고요. 길지는 않더라도 다른 과목들 복습도 하려니 시간에 너무 쫓기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좀 만족스럽지 못해도 그냥 보내는 게 맞을지 아니면 제 소신대로 아이를 끌고 오는 게 맞을지 고민이 많이 되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게 아이의 교육 문제라는 것이 언제 좀 더 압력을 줘서 내 소신대로 끌고 나가야 할지 아니면 아이의 의견을 존중해야 할지 이게 참 고민입니다. 내 인생이 아니라 또 아이의 인생이고 교육이라는 것이 바로 피드백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고민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또 이게 어떤 판단을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아이가 경험하는 것들이 다르니까 엄마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 순간순간 이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니까 후회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우리 초처방에서 집단지성도 같이 발휘하고 저도 저의 의견을 말씀드려보고 이게 이제 도움이 되시면은 한번 사용을 해보고 하시겠죠. 그래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또 댓글도 달아주시면 좋겠고요. 자, 지금 이제 상황을 보면은 엄마 입장에서는 이 공부방이 이 원하는 그런 영어의 노출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여겨지고, 아이 입장에서는 이 친구와 어울리는 재미로 그 공부방을 계속 다니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둘째가 있다 보니까 이 첫째하고 온전하게 영어를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은 시간이 아이가 학교 다녀와서 그리고 둘째 아이가 하원하기 전까지 요 시간밖에 없는데 지금 이 시간을 공부방을 다니고 있다 보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이 시간을 빼서 내가 엄마표를 진행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그럼 또 아이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이제 엄마가 억지로 만약에 엄마표를 끌고 왔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아니, 자기가 힘들 때, 자기가 못할 때는 공부방 가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재밌게 다니고 있는데 또 엄마 마음대로 이렇게 가지고 나를 데리고 와가지고는 또 엄마가 엄마 공부 시키려고 한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또 우리가 아이 입장을 항상 모두 다 이렇게 쫓아갈 수가 없는 것이, 또 경험을 한 바가 또 부모님이 경험한 것과 아이가 경험한 것은 다르기 때문에 아이에게 어느 정도 넓은 선택권을 보여주고 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상하게 해주고 또 부모님의 의견에 대해서 조금 압력을 좀 줘서 조금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약에 저라면 어떡할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지금 여기에서 관건은 뭐냐면은요. 엄마표 영어가 있고 이 공부방에서 친구와 함께 진행하는 그 원서 영어 공부방이 있습니다. 자, 그럼 아이는 여긴 재밌게 다니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 엄마표로 데리고 와서 공부를 할 때 뭔가 내가 억지로 여기를 왔다, 혹은 나 재밌게 하고 있는데 엄마 때문에 왔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드냐 들지 않느냐의 그것이 관건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억지로 데리고 왔다라는 그런 마음이 든다면은 공부 정서에 있어서 또 부모님과 아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굳이 좋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억지로 데리고 왔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도록 만약에 한다고 해도 데리고 와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아이랑 먼저 대화를 해보셔야 되는데 이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아이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이 엄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압력을 주고 유도를 하고 좀 선택권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을 솔직하게 아이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존중하는 마음, 아이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존중한다라는 것이 그냥 물어본다라고 해서 아이를 존중하는 건 아닙니다. 물어보는 형태를 취했다고 해서 아이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상황 설명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싫다고 했을 때 그 싫은 마음을 내가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그것이 진정 아이를 존중하면서 대화하는 거예요. 그냥 뭐뭐 하겠니? 하고 사실은 엄마가 원하는 대답을 들으려고만 생각을 하시고 그 대답을 하지 않았을 때 화가 나는 마음이 든다라고 하면은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죠. 자, 그럼 아이랑 대화를 하면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아이가 혹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마음을 갖고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때 이제 아이한테 이 솔직하게 이 마음을 전달을 할 때 저는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할 것 같아요. 엄마가 너와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해.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너는 학교는 더 늦게 끝날 거고 지금도 이렇게 친구들을 좋아하는데 너는 또 친구들이랑 보내는 시간을 더 즐거워하겠지? 또 1, 2학년 때 엄마가 너와 함께 공부를 하고 이렇게 영어도 더 많은 시간 공부하고 싶었는데 엄마가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해서 정말 슬프고 안타까웠어.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되니까 엄마가 너와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마련해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거든. 이렇게 엄마가 영어 영상이랑 영어 책이랑 이렇게 공부한 대로 너랑 같이 공부하고 노출량을 늘리면 너의 영어 실력도 한 단계 더 점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 그리고 나서 자, 여기에서 또 중요한 점은 아이가 쉽게 딱 결정을 할 때 우리가 설득의 기술을 쓸 때 그 사람이 조금 이 결정을 엄마표 영어 쪽으로 옮겨가는데 이렇게 뭔가 마음에 걸리는 부분, 찝찝한 부분을 건드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거기에서 엄마가 생각하기에 이제 너가 친구들이랑 노는 거를 또 시간을 보내는 시간을 즐거워하니까 또 주말이라든지 또 그 엄마랑 영어 공부하고 나서라든지 그 시간을 이용해서 또 친구들과 충분히 지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그 다음에 또 하나. 네가 엄마랑 같이 공부를 해보고 영 아니다 싶다. 너무 힘들다 싶으면은 언제든지 다시 이 결정은 뒤집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해보자. 그래야 너도 나도 아쉬움이 남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엄마도 우리 딸이랑 이렇게 영어 영상도 같이 하고 노래도 같이 하고 책도 같이 하고 이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하지 못하고 이 초등 시기를 지나가 버린다면 엄마도 굉장히 아쉬움이 남을 것 같아. 근데 너랑 같이 하면서 우리 딸도 실력이 올라가고 엄마도 같이 실력이 올라가면서 서로 이렇게 기분도 좋아지고 더 돈독해지고 하면은 또 그게 하나의 서로 추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게 이 엄마표 영어를 함으로 인해서 아이가 또 얻을 수 있는 거, 좀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의 장점을 최대한 많이 말을 해주면서 세상을 보여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마의 입장에서 이 A라는 선택권을 유도할 때에는 아이에는 지금 바라볼 수 없는 부분들이 있죠. 왜냐면 지금 입장에서는 나 그냥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는 기분으로 공부방 다니는 거 재밌는데 이것만 보이는 거잖아요. 아이의 시선을 조금 넓혀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 시간만큼만 할 수 있지 나중에 또 하기 힘들 수 있다. 엄마랑 같이 공부하면서 실력이 오히려 더 올라가면서 더 뿌듯할 수 있다. 하지만 네가 아쉬운 부분은 채워줄 수 있고 언제든지 이 선택권을 뒤집을 수 있다. 근데 이 마음은 엄마도 역시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꼭 엄마표 영어로 간다고 해서 내가 괜히 이렇게 했나 이게 아니라 언제든지 또 선택권을 뒤집어서 맞춰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엄마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엄마표 영어를 진행한다고 해서 이 엄마가 생각하시는 것만큼의 아웃풋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학원의 장점은 엄마의 스케줄과 감정에 좌지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하지만 엄마가 온전히 이끌어가게 된다면 엄마가 어느 날 동기가 풀 충전되어 있다. 그러면 이 아이의 엄마표 영어가 쭉 갈 수 있는데 그날 엄마가 뭐 피곤했다 아니면 일이 생겼다 막 그럴 때는 또 그게 그날이 흐지부지 되거나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별로 그 노출량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꾸준하게 학원을 다니는 게 어떻게 보면은 또 감정 기복이 있는 엄마표하고 상쇄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 그리고 우리 아이가 성향이 이렇게 엄청나게 외향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과제를 제시하는 방식이 친구와 함께 하는 그 해결하는 과제의 방식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이 흥미나 동기 유발 부분에서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일단 엄마도 아쉬움이 남을 것 같고 일단 했는데 더 효과가 좋을 수도 있잖아요. 시도해보지 않고는 사실 모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아이를 좀 끌어와서 유도를 해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격렬하게 반대한다. 그럴 때는 이제 다시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 그러면은 엄마는 너의 의견을 존중할게. 근데 이게 지금 5학년 6학년 되면은 수학이 더 어려워져서 이제 고학년이 되면은 영어 자체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3학년, 4학년 때 엄마 생각에 영어를 조금 더 했으면 좋겠는데 너가 공부방을 다닌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다닌다고 하니까 또 갔다 와서는 이제 공부해야 될 것들이 이것저것 많잖아. 그러면 줄일 걸 조금 줄이고 영어 책이랑 영어 영상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어떻게든 확보를 해보자. 그러면 엄마가 이제 동생 있으니까 그걸 돌보느라고 못할 수 있으니까 갔다 와서 뭐 영어 책 몇 페이지는 너가 스스로 읽고 엄마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를 하나 더 할 일을 추가를 하고 그 대신에 그러면 어떤 거를 빼면 좋겠니? 이렇게 어쨌든 엄마의 목표는 영어의 노출량을 늘리는 거고요. 또 부모와 아이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틀어지지 않으면서 이 노출량을 늘릴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엄마가 원하는 대로 엄마표로 가게 하는 유도하는 방법 대화 한번 하시고 안 됐을 경우에는 지금 하는 것처럼 공부방을 하시되 곁다리로 넣어서 하는 방법을 조금 더 이제 지금 하는 양을 조절을 하면서 아이와 또 대화를 해서 학교를 이끌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원하는 부분을 끌어가면서 또 아이가 이렇게 관계가 틀어지지 않고 또 그 의견을 존중하고 수용해 나가면서 해 나가는 방식이 사실은 어려워요. 어렵죠. 하지만 이게 시도를 하다가 보면은 아이랑도 또 맞춰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또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쳐볼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